안녕하세요. 두미두미입니다. 오늘은 웹툰 스토리 만들 때 이건 하지 말자입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이걸 기획한 이유가 스토리 만들 때 이런저런 팁을 한번 찍었었는데 스토리 만들 때 가장 기본적인 거 그거는 다뤄본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완전 처음 입문하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찍어야겠다 해서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스토리 잘 만드시는 분은 이건 안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럼 일단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서 일단 그러니까 완전 초보자 기준이에요. 이거는 이미 원고를 많이 만들어 본 분이거나 프로 작가님의 경우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다지 절대 하지 말라는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에서 이제 보면은 주인공이 여러 명인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주인공을 여러 명으로 하면은 굉장히 이 스토리를 진행시키기가 까다로워지거든요. 그리고 이야기도 쓸데없이 길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정말 주인공은 딱 한 명만 만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조연인데 준주연급 해서 조연 중에서도 거의 주연급이지만 그래도 주인공은 아닌 그런 캐릭터로 이제 좀 격화시켜야죠. 왜냐하면 메인 주인공이 가장 눈에 띄어야 되거든요. 항상. 그리고 이제 흔히 이거는 이제 잘못된 경우인데 주인공을 일부러 비호감으로 만드는 분이 계세요. 근데 공포물이나 스릴러물의 경우에는 일부러 비호감으로도 만들긴 하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독자님들은 주인공한테 정을 줄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좋아해요. 주인공이 비호감이면은 안 봅니다. 저도 그렇고요. 저도 그래요. 그래서 내가 정말 싫어하는 성격이에요. 만화를 봤는데 내가 진짜 싫어하는 캐릭터 성격이다. 그러면은 그 만화 안 봅니다. 내용이 아무리 궁금해도 안 봐요. 왜냐면 그 캐릭터가 너무 싫어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예전에 인터넷 게시판에서 본 건데 특정 캐릭터가 너무 싫은 나머지 만화책을 태워버렸다는 후기도 봤었거든요. 그래서 아주 특수한 경우에는 해도 되는데 주인공을 웬만하면 호감형으로 만들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주인공을 비호감으로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도 꽤나 저지르는 실수인데 중간에 주인공이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주인공은 스토리를 이끌어야 되니까 그 스토리에 걸맞는 인물을 만드는데 이제 나중에 조연을 만드는데 조연은 이제 내가 좋아하는 부분을 좀 많이 섞어서 만들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는 주인공보다 조연을 더 표현을 하게 된 거예요. 작가로서. 그러면 아무래도 조연이 좀 더 스토리상 나대게 돼요. 주인공이 죽고 조연이 튀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주인공이 바뀐 거나 마찬가지인 상태가 되고, 그리고 의도적으로 주인공을 중간에 바꾸는 경우에는 이거를 이제 주인공이 이제 주인공 A와 주인공 B가 있다 치면은 초반부터 주인공 A와 B가 시점이 교차돼서 나와야 돼요. 그냥 주인공 A로 한 10권쯤 이야기가 진행됐는데 주인공 B로 그 이후부터는 바뀌어요. 그러면은 독자들은 주인공 A한테 실컷 정을 줬는데 주인공 B를 갑자기 보라고 그러니까는 싫죠. 내가 좋아하는 캐릭터가 나와야지 좋은데 이미 충분히 정을 준 캐릭터가 안 나오고 새로운 신캐가 나와버리니까 이미 기존의 주인공 A를 지금까지 이야기를 끌어왔던 캐릭터가 좋았던 사람들은 대거 하차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인공이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주인공을 중간에 바꾸는 거는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아요. 특히 이거를 이제 요새 기준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라스트 오브 어스. 라스트 오브 어스가 완전 게임인데 라오어라고 하거든요. 라스트 오브 어스가 이제 좀비 게임인데 1탄이 완전 명작 취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7년 만인가 라스트 오브 어스 2가 나왔는데 이 라스트 오브 어스 2에서 주인공이 바뀌어요. 그것도 이제 감독이 일부러 바꿨어요. 근데 바꾼 주인공이 누구냐면은 이 1탄의 주인공이죠. 라스트 오브 어스의 1탄의 주인공을 이제 2탄에서 죽여버려요. 근데 죽여버린 애로 시점이 바뀌어요. 그러니까는 주인공의 원수로 시점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주인공을 좋아했던 기존 기존 플레이어들이
죄다 욕을 했어요. 내가 왜 내가 좋아하던 주인공을 죽인 애 사정을 알아야 되냐. 알 필요 없다. 너무 싫다. 얘는 게다가 그 캐릭터가 좀 호감도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주인공이 중간에 바뀌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궁금하신 분은 라스트 오브 어스를 유튜브에 검색해서 스토리라인을 한번 보세요. 정말 다들 대단히 정말 극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야기에 좀 탄력이 안 나오는데 적이나 라이벌이 없는 경우에는 이야기가 좀 탄력이 안 나요. 그래서 적 캐릭터가 안 나오는 만화도 있을 수 있거든. 좀 힐링 계열이라던가 생활툰이라던가 하면 그러면 이제 적어도 라이벌 캐릭터라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좀 이야기가 좀 텐션이 생긴다고 해야 되나? 쫀쫀함이 생겨요. 근데 적도 없고 라이벌도 없으면은 정말 어지간해서는 이야기를 끌고 나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스토리가 너무 안 풀린다 싶으면은 적이나 라이벌이 있는지 좀 검사를 체크를 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요것도 가끔 까먹는데 주인공한테 친구를 만들어주는 걸 많이 깜빡하는 경우가 있어요. 주인공한테 친구가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보통 스토리 만들 때 주인공이 있고 주인공의 조력자가 있고 주인공의 적이 있거든요. 이 삼각관계로 이어져요. 그래서 주인공의 조력자는 친구 아니면 연인이거든요. 그래서 조력자 역할을 해주는 캐릭터가 있어야지 주인공이 어려움에 처할 때 도움도 받고 그리고 또 주인공의 성격도 좀 더 입체적으로 드러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주인공의 적 캐릭터로 해당되는 게 적 아니면 라이벌인 거죠. 그리고 이 조연에서는 멘토라고도 하고 스승이라고도 해요. 스승이 이 역할을 맡을 때도 있어요. 조력자 역할을. 그리고 이제 심리 묘사를 사건, 특히 소년 만화의 경우에는 사건을 막 집어넣는데 바빠가지고 이런 일도 생기고 저런 일도 생기고 막 엄청 재밌겠지 하고서는 사건을 막 집어넣어요. 근데 만화를 그려놓으면은 재미가 없어요. 그게 심리 묘사를 안 해서 그렇거든요. 이게 주인공이 어떤 모험을 하고 막 어떤 일을 해결하고 막 하는데 재미가 없다라고 느끼면은 심리 묘사를 깜빡하지 않았는지 좀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독자들은 주인공이 어떠한 일을 해결을 하는 것도 좋아하지만은 그럼으로 해서 주인공의 감정이나 생각이 바뀌어야지 스토리가 진행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주인공의 감정이나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심리 묘사를 잊지 말고 살짝이라도 해줘야 돼요. 아예 심리 묘사를 안 하고 사건만 빵빵빵빵 터지면은 독자들은 이 주인공이 정말 몰개성하다고 느껴요. 그냥 어떤 일이 터지면은 해결하고 그걸로 끝.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심리 묘사를 아주 잘하면은 엄청 사소한 사건인데 이런 거를 이렇게까지 끌어올릴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엄청 사소한 일이 큰 사건처럼 이렇게 비중 있게 다뤄지게 돼. 심리 묘사를 엄청 잘하면은요. 근데 심리 묘사를 잘하려면은 좀 습작을 많이 해봐야 돼요. 그래서 특히 심리 묘사 안함 이거를 좀 주의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떡밥을 회수 못함. 이제 이것도 이제 소년 만화의 경우가 좀 많은데 왜냐면 순정 만화 조금 심리 묘사 위주이기 때문에 요거가 좀 빠질 일이 좀 드물어요. 근데 순정 만화 쪽도 떡밥을 회수 못한 일이 꽤 있죠. 이제 나중을 위해서 이 떡밥을 던져놔야지. 그리고 던져놨어요. 근데 스토리를 진행시키다 보면은 작가도 사람이라 까먹어요. 내 스토리지만 까먹어요. 그리고 그런 설정 오류가 나오기도 하고 내가 이렇게 설정을 했는데 나중에 지나서 자기 설정을 자기가 까먹고 다른 설정을 써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당장 댓글이 달죠. 그 설정이 이래 했었는데 지금은 이렇네요. 작가님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라고 댓글이 달려요. 그러니까는 떡밥을 회수를 못했거나 안 했거나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떡밥은 잊지 말고 꼭 체크를 해 줍시다. 그리고 이제 이것도 상당히 중요해요. 지금 말하는 것들은 다 중요해요. 왜냐하면 기본 중에 기본이거든요. 이 사건이 우연히 생기는 건 괜찮거든요. 근데 우연히 해결되면 안 돼요. 그러면은 이거는 정말 안 돼요. 그래서 사건이 우연하게 해결돼 버리면은 이야기가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주인공이 매력이 없어져요. 주인공이니까 그 이야기 안에서 생긴 사건을 주인공이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건 주인공으로서의 의무이고 주인공을 눈에 띄게 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주인공이 아무런 수도 안 썼는데 사건이 우연하게 해결돼 버렸어요. 그러면은 재미가 없어요. 긴장감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사건을 우연하게 해결하는 거는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도 안 하는 게 좋은 게, 이야기에 이제 슬슬 끝이 왔어요. 근데 어떻게 이거를 끝을 맺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 죽여버려요. 그럼 안 되겠죠. 기껏 지금까지 떡밥도 뿌리고 여러 가지 일도 해결하고 막 어려움도 막 있고 그런 고난과 역경을 다 헤쳐왔는데 마무리에 다 죽여버려요. 그러면은 독자들은 허탈하겠죠. 지금까지 봐온 시간과 노력이 있는데, 그리고 주인공을 좋아하면서 응원도 해왔는데 그냥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면은 이제 허무한 거죠. 똑같이 모든 건 꿈이었다도 허무해요. 지금까지 어마어마한 일이 많았는데 마무리 엔딩 때 주인공이 꿈에서 딱 깨어나면서 모든 건 꿈이었구나. 그러면은 독자들은 이제 허탈해지죠. 뭐 그렇게까지 막 엄청 많은 일이 있었는데 그게 전부 꿈이었다고? 진실이 아니었다고 하면은 독자들은 이제 크게 실망을 하죠. 그래서 다 죽이기와 모든 건 꿈이었다도 안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것도 아주 특수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도 될 때가 있기는 한데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 재미와 감동 다 잡기. 이거를 왜 하면 안 되냐고 하면은, 재미와 감동을 다 잡으면 좋죠. 근데 이 재미와 감동을 다 잡으려면은 경력이 많이 쌓여야 돼요. 그 스토리의 단짠단짠을 조절을 할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 스토리를 짜는데 미숙할 때는 재미와 감동을 다 잡으려고 하다 보면은 이 부분에서는 재밌어야 돼 해서 막 하다 보면은 개그 만화 같아져요, 연출이. 근데 이제 막 이야기를 중요하다가 감정이 막 폭발하는 씬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막 이제 연출을 여기에서는 엄청 감동받아야 돼 이러면서 연출을 막 짰어요. 그러면은 갑자기 신파가 돼요. 그러니까 개그 만화였다가 갑자기 신파가 되는 거예요. 장르가 달라지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재미와 감동을 다 잡겠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중간에 이렇게 작품의 장르가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거를 내가 만드는 작품의 그 톤이 어떤지를 알아야 돼. 전체적인 분위기. 만일에 내가 이 작품을 전체적으로 코미디로 정했다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일단 코미디를 기본으로 깔고 그 다음에 감동 요소가 나오더라도 그 감동을 계속 개그로 끌어올려 개그로 승화를 시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재미와 감동을 다 잡는 거는 그게 이제 성공하려면은 경력이 꽤 쌓여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재미만 있던가 감동만 있던가 하여튼 내가 만들려고 하는 이야기의 분위기와 장르를 잊지 말고 처음부터 끝까지 유지하는 것에 신경 쓰는 게 좋아요. 이게 최악의 경우에는 오프닝은 액션, 중간에는 드라마, 마무리에는 심파, 그런 식으로 끝날 수도 있거든요. 장르가 중간에 만화 한 편 안에서 다 바뀌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습작을 잘못 그렸을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 장르와 분위기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도 기본 중에 기본, 맞춤법 지키기. 이것도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이 엄청 잘생기고 예쁘고 머리 좋고 모든 사람이 호감이 갈 만한 캐릭터를 만들었어요. 근데 맞춤법이 틀렸어요. 그러면은 갑자기 작품에 대한 몰입도가 깨지고, 그리고 특히 주인공을 천재라고 설정한 경우에 맞춤법이 틀리면은 진짜 분위기뿐만 아니라 캐릭터성도 무너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맞춤법은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일에 이 맞춤법에 자신이 없다 하시면은, 이게 맞는지 틀린지 기억이 안 난다 하면은 이런 인터넷 맞춤법 검사기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아리송한 단어를 붙여 넣으면은 여기에 바른 맞춤법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맞춤법은 반드시 꼭 지켜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사소한 팁인데 너무 유행어를 남발하지 않는 게 좋아요. 이게 병맛툰의 경우에는 유행하는 요소를 다 넣어야지 재미있거든요. 근데 일반적인 만화의 경우에는 너무 유행어를 집어넣으면은 나중에 1, 2년 지나서 보면은 되게 촌스러워요. 이미 그때는 유행이 지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너무 최신 유행이나 아니면 특정 커뮤니티에서만 유행하는 유행어나 그런 밈 같은 거는 안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지켜야 될 것들이 이렇게 이제 올렸는데요.
요것들을 웬만하면은 다 지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도 빠짐없이 다 신경을 쓰셔야 돼요. 이것들, 요거는 해도 돼요, 요거는 안 해도 돼요가 아니라 이건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기 때문에 이것을 꼭 체크하시고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미 만들어둔 스토리가 한번 이미 만들어둔 스토리가 있다면은 그거를 일단 신경 쓰시고, 그리고 스토리를 쓸 때 처음부터 이런 거를 신경 쓰면은 그 글이 안 써지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생각나는 대로 막 쓴 다음에 나중에 이제 이거를 기억해내서 내가 이제 마구잡이 쓴 글을 다듬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일단 쓰고 다듬는 거예요. 그거는 프로 작가님들도 마찬가지예요. 프로 소설가님도 한번 글을 쓰고 글을 생각나는 대로 막 쓰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다듬는 작업을 해요. 그것을 한 번이 아니라 마음에 들 때까지 계속 반복을 해요. 다듬는 작업을. 그러니까는 여러분도 완전 초보니까는 일단 글을 쓰고 그 글을 다듬어 보세요. 다듬을 때 이 기준이 되는 것은 요것들을 지키시면 됩니다. 의식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스토리 만들 때 가장 기본적인 주의사항을 한번 말해봤는데요. 저도 요새 또 공모전 한다고 새 스토리를 쓰고 있는데 아주 스케일이 넓어서 좀 골치가 아프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주인공 위주로 스토리를 다듬으면서 다 쳐내는 중이에요. 그래서 원래 지금 스토리가 다 써져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다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스토리는 정말 몇 년 잡고 공부를 계속 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스토리 작법서를 보고 그리고 꼭 스토리를 써봐야 돼요. 그림 잘 그리는 책을 읽었다고 그림을 잘 그리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림 잘 그리는 책을 읽었으면은 그 책에서 배운 거를 내가 직접 써봐야지 몸에 익혀지잖아요. 글쓰기도 마찬가지로 글 잘 쓰는 책을 읽었으면은 내가 글을 써봐야 돼요. 그런 다음에 내가 독자가 돼서 내가 쓴 글을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객관적으로 보기가 쉽지가 않은데 훈련이 되면은 가능합니다. 훈련이 되면은 내가 쓴 글, 내가 그림 많아도 객관적으로 보는 게 가능해져요. 그러려면은 일단 보는 눈을 높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는 눈 높이려면은 많이 봐야 돼요. 소설이든 만화든 영화든 많이 봐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 소문난 명작은 웬만하면 다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흥행 요소를 파악하고 분석하고 이거는 이런 요소 때문에 흥행을 성공했구나. 그리고 그렇게 분석을 하면 좋은데 나는 아직 그런 작품 분석을 잘 못하겠다.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다 하시면은 유튜브에 그런 영화나 소설의 후기 같은 게 올라와 있어요. 특히 영화 후기나 영화 요약 같은 게 많거든요. 그걸 보면은 이 영화는 이러이러해서 잘 만들어졌고 이러이러한 점이 실패했습니다. 그런 거를 다 분석을 해줘요. 그런 분석 영상을 보시면은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거구나 라고 배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일단 이제 말이 자꾸 길어지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움이 되었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광고는 30초만 봐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30초 봐주셔야지 저한테 광고 수입이 들어오거든요. 막 몇 분짜리, 몇십 분짜리 영상을 다 보실 필요는 없고요. 30초 이상만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에 또 만나 뵐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